안녕하십니까? 박기호 논술의 변준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 논술 전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운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일까요? 자, 먼저 정시에서 광운대를 가려면 보통은 상위 14.43%에서 약 많게는 17%까지 범주 안에 들어와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누적 백분위로 따지면 85%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저는 정시 말고 광운대학교를 수시에서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수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보통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합격자 평균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겠죠? 1.61에서 2.14까지가 합격선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죠. 자, 종합전형은 이거보다는 훨씬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보통 종합전형은 2.77에서 3.88 정도의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생님, 논술로는 어느 정도의 내신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은 보통 합격자 평균이 내신 3.70에서 4.63의 범주까지 형성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인데 혹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신 중에서 교과는 논술이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히 말하겠지만 논술이 70이고 나머지 내신이 30일 때 30은 다시 교과가 24% 그리고 비교과가 6%가 반영돼요. 이 중에서 이 교과의 24%, 즉 24점의 점수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반영되냐면 내신 1등급을 100점으로 따졌을 때 내신 2등급 3, 4, 5, 6까지 6등급까지는 전부 다 급간 점수가 2점씩 다운돼요. 그러니까 내신 6등급까지는 2점씩 계속 내려가서 88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신 7등급이 되면 갑자기 80점으로 급간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8점이 돼요. 그리고 8등급이 되면 70점으로 내신 급간이 마이너스 10점이 되죠. 그리고 내신 9등급이 되면 0점이 돼요. 즉 사실상 광운대는 내신이 7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내신상으로는 불리함을 안고 논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내신이 9등급이 되면 내신에서 기본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격이 매우 쉽지 않겠죠. 이 점 유념하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고사일이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가 되겠고요. 최저 기준이 없고 전체 모집 인원은 206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문에서 모집하는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자,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히 세죠.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셌던 학과를 살펴보면 역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64.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국어국문학과고요. 3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광운대를 지원할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심리학과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개 학과의 보통 경쟁률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쭉 살펴보시면요. 먼저 논술이 70%가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내신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서 30% 중에 80%에 해당하는 교과는 24%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는 6%인데요. 교과는 이렇게 반영됩니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물론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겠죠. 그리고
6%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교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석, 또 하나는 봉사. 이 출석은 보통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결석 일수가 5일을 넘지 않으면, 즉 0일부터 5일까지는 모두 10점 만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선생님, 저는 아파서 결석을 많이 했어요. 병결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병결로 인한 것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20시간이 넘으면 모두 10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 20시간이라는 건 반드시 생기부에 기록된 시간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인문 논술은 먼저 시간은 120분이고 통합교과형 논술인데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돼요. 보통 최근에 출제되는 논술의 문제 구성을 보면 두 문항은 변하지 않고 글자 수가 750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750자 플러스 50자는 보통 600자보다는 길고 1000자나 1200자보다는 짧은 중급형의 길이의 논술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한 단락이나 두 단락보다는 쟁점에 따라서 두, 세, 많게는 네 단락까지 반드시 단락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제 분석을 통해서 형식적인 단락을 어디서 나눌 건지를 먼저 잘 정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시문은 복수고요. 그리고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당연하죠. 키포인트는 반드시 광운대는 특징이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제시문을 확정 짓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어, 특히 독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제시문이 나오고요. 문학 제시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 탐구 과목에서 주로 많은 파트들이 제시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리고 읽었던 자료 중에서 제시문이 출제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향 분석에서 먼저 각각 다른 제시문과 주제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까 몇 자라 그랬죠? 맞아요.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자, 한 문제당 제시문이 3개에서 4개가 출제되기 때문에 두 문항을 풀려면 결국 제시문이 보통 6개에서 7개 정도예요. 이 7개나 6개에서 7개 정도의 다수의 제시문을 읽고 두 문항을 시간 안에 써야겠죠. 자, 120분이기 때문에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의 한 문항당 최대 60분 안에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보통 1시간 안에 짧게는 700자, 많게는 800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살펴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예요. 자, 경향 분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문항에 두세 개의 논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3번. 문학작품이나 사회현상 속 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교과서를 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광운대에서 혹시 자료 해석은 나오지 않나요? 네, 최근 2020년과 2021학년도 기출에선 출제되지 않았었는데요. 2022학년도 기출 중에서 5점 문항에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수치 자료가 활용된 도표 분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 해석도 사실은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운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호 논술의 변준환 강사였습니다.